도나도나 머니돈나 단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제가 준비했어요. 조앤이 준비했어요. 자, 감정에 대해서 무슨 할 얘기가 있으십니까? 물어봐 주세요. 부동산 감정이 뭡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이거. 인스펙션하고 어프레이저하고 Exactly. 뭐가 달라요? 맞아요. Exactly. 뭐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을 살 때 뭘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집 인스펙션은 뭐고 감정은 뭐예요?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바이어가 부담해서 돈을 먼저 내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클로징 때 내는데 인스펙션하고 감정은 먼저 내요. 그러니까 뭐 인스펙션비 따로 들고 그다음에 감정비 또 따로 들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니까 더더군다나 이거 인스펙션이 감정 아닌가 헷갈려 여기서 하시는 그러면 거죠. 인스펙션이 우리 저기 한국말로는 뭘까요? 그래서 헷갈리나? 인스펙션은 이제 그 단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미닝이 집에 하자가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 인스펙션이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한국말로 한다면 그게 감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인스펙션 하다 보니까 그게 한국말로 뭐지? 보통 조차도 헬스 생각이 안 나요. 인스펙션을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해요? 헬스 인스펙션이면 건강 감정인가요? 점검이라는 말이 맞나? 점검이 맞아. 점검이 맞나?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점검을 functionally, 그러니까 커스메릭은 아니고 거의 펑션들을 이제 점검하는 게 홈 점검이다, 인스펙션이죠. 맞다. 그죠? 예. 근데 감정은 물론 감정사도 이 집에 물이 쫄쫄쫄 뭐가 계속 새고 있다라든지 뭐 사이딩이 떨어져 한쪽이 덜랑거린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감정사도 그걸 감정서에 쓰긴 해요. 그렇지만 감정사가 하는 일은 fair market value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감정사도 집에 와요? 집에 와요. 그죠. 둘 다 집에 와요. 그러니까 집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팔면 셀러가 인스펙션 때도 집을 비워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감정사가 온다 그래도 그때도 집을 비워주는 게 좋고, 뭐 집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비워주시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데 페어 마켓 밸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아주 공정한 시장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집은 이 밸류야라는 말이 누구도 이 제기를 할 수 없는 어떤 가격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감정사는. 근데 이 감정사도 저희 부동산처럼 라이센스가 있고요. 예, 라이센스가 있고 또 required education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experience를 또 어느 정도 몇 시간 이상 쌓아야지만 어느 부분은 그 레지덴셜만 감정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더 많이 하면은 커머셜까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벨이 있어요, 그것도. 2015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가장 높은 레벨이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2015년 이후에는 배첼러 디그리가 있어야지 된다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게 리콰이어먼이다. 감정사가 되기 예, 위해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백그라운드 체크, 그렇지. 크리미널 히스토리 이런 거 다 이제 해가지고 통과돼야 되고 라이센스들은 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거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뭐 2,500시간의 experience와 200시간의 education을 쌓아야지만 그 가장 높은 레벨의 어프레이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와, 2,000시간이면 엄청난 건데? 2년은 해야 되는 거네. 그렇지 풀로 하려면 풀타임으로. 파트타임으로 하면 5년 뭐 10년 이렇게 걸리니까 감정사들이 한동안 우리가 감정이 밀려가지고 집을 클로징을 못했잖아요. 감정사들이 그 시간을 인내를 못하는 거야. 5년을 10년을 돈이 안 벌리니까. 그런데 잠깐만 지금 감정사가 가장 높은 레벨이 되기 위해선 그렇다 그러면 제일 낮은 레벨도 있어? 레벨이 있어요. 세 단계인가 있는데 그냥 그 집만 집만 하는데 집도 뭐 그냥 싱글 유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컴플렉스 여러 개 있는 거 못 하고 뭐 이런 레벨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이 페어 마켓 밸류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럼 우리 감정을 어떨 때 할까요? 내가 팔려고 그럴 때. 집 살 때. 또 이제 뭐 로운 어마운트를 줄이고 싶을 때. 뭐 그럴 때. 재용자. 좀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어떤 집에 어떤 밸류가 되거나 또 이제 크레딧 카드가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그걸 웨이브 해주니까 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러시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그게 인스펙션하고 어프레이저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로 생각하시고 다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적어도 현금으로 살 때는 내가 선택이야. 그렇죠. 현금으로 살 때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무조건 바이어가 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결정을 하는 그렇지. 거네. 그러니까 뭐 융자는 당연히 은행에서 하지. 리콰이어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융자가 아닌데 캐시일 때는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캐시로 사시는 분도 간혹 궁금해서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진짜 제 돈 주고 사는 건지 제 값 주고 사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평균 비용이 아마 한 600-700불 그 정도 선일 거예요. 에버리지가. 에버리지 가격대로 따지면 비싼 건 더 큰 집은 더 비쌀 그러니까 거고요. 약간 스퀘어풋 이런 거로 네, 따지면 비용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또 감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 아까 언니 얘기한 재융자. 그다음에 우리 얘기했던 힐락. 에쿼리 라인 오브 크레딧 뽑을 때도 그렇고 또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할 때 세틀먼트 들어갈 때 재산 분할을 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감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혼하시는 분들 이제 텍스 보고를 하러 오시면 이제 우리가 디보스 디크리를 달라고 해. 이제 거기에 그게 적혀 디보스 디크리가 뭐야? 그러니까 디보스를 어떻게 셋을 하겠다는 리걸 다큐멘트지. 이혼 합의서 같은 거지. 네, 이혼 합의서죠. 그러면서 그걸 갖고 오면 거기에 집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게 써있지. 근데 이제 집을 감정을 해서 만약에 50만 불이 나왔다. 그럼 이혼할 때 그러면 너 25만 불, 나 25만 불 팔아서 가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명의가 집 남편 이름은 돼 있는데 남편은 덜 죽고 싶으니까 이거 얼마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와이프가 아니야. 그거 이런 게 이 정도는 되잖아. 그러면 서로 합의가 안 되잖아.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텍스 얘기했지만 텍스도 당연히 카운티에서 감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필요하고 내가 알고 에스테이트 플래닝에도 필요하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막 싸게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 이쪽으로 딱 와서 그게 아닌데 이제 또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어떤 일련의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걸 좀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화된 어떤 그 그렇지. 자료가 필요할 때는 그거에 근거를 하는 거고 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저는 셀러분이신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을 100만 불에 내놓고 싶어. 근데 에이전트가 동의를 안 해. 아무리 봐도 이 집은 100만 불에 내놓으면 집이 안 팔립니다. 90만 불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셀러가 그럼 우리 감정을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은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그 자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감정하면 뭐 1000불 미만에 드니까 해보고 그거에 의해서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 감정가라는 거하고 텍스를 내는 그 자산의 밸류와 보험을 드는 밸류가 다 다르니까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고 어프레이즈를 했는데 뭐 또 이거는 밸류가 이래요. 이건 또 이래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현재의 어프레이저 밸류가 제일 리슨한 걸 테고 그 다음에 정부가 쫓아오는 걸 테고 그 다음에 아마도 보험에서 쫓아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그 감정 얘기를 할 때 감정 가격을 제일 궁금해 하잖아요. 일단 이게 하는 이유가 은행에서는 돈을 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치. 이 꿔주는 이 바이어가 제대로 된 집을 사나? 가치가 있나? 그리고 은행도 이걸 돈을 빌려줄 의미가 있나? 그렇지. 가장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 생각했을 때 포클로저 됐을 때 이거 우리 팔면 우리 손이 안 날까? 은행은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매기는 그 방식 자체가 3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어프로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 집하고 아주 유사한 근데 이제 이게 2층 집이면 2층 집들을 주로 비교를 하고 렌치면 렌치를 주로 비교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가장 반경 3마일 안에 유사한 집을 찾아내서 그 집이 팔린 기록과 이 집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일 기록을 보고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보통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리고 대부분 집을 그렇게 팔 한다. 때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자 집을 지으면 새 집이 되잖아. 그럼 언니 뭐가 들어요? 감가상각 빼야지, 그렇지? replacement cost를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죠. 그걸 하는 게 코스트 어프로치라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주로 투자용을 살 때 하는 감정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렌트에 대한 이 집은 렌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코스트 인컴 어프로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하는데 보통 투자용 할 때는 그 인컴 어프로치를 집어넣고 투자용이 아니라 거주용일 때는 세일즈 기록을 가지고 하는 어프로치 하고 그다음에 코스트 어프로치를 같이 해서 그 두 개를 다 비교한 다음에 이 어프레이저의 개인적인 프로페셔널 오피니언이 들어가서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어프레이저 리포트를 딱 보면 어프레이저 리포트가 한 40, 50장 정도 되거든요. 다 하면 글자가 이렇게 조그매요. 근데 이제 이걸 쭉 읽어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되게 많고 읽어볼 만한데 뭐 읽어볼 만해. 진짜 재밌어. 자기는 부동산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제 그 이런 어프로치를 했을 때 이게 얼마 이렇게 나오고 맨 첫 번째 장에 보면은 오늘 날짜로 as of today 이 집은 얼마의 어프레이저 밸류가 나온다고 맨 첫 번째 장에 나와. 나는 그거 보고 나머지는 아예 별 그렇지.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보통은 이제 거기에만 pay attention을 하지. 어. 그런데 이 리포트 안을 들여다보면 감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몰랐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우리가 지금 이 머니돈나에서 이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거기 안에는 보면은 이제 암랭스 트랜잭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암랭스는 이 팔 그거잖아. 길이란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에 쓰는 용어인데 팔 길이 안에 있으면 친한 관계야. 팔 길이 밖에 있으면 안 친한 관계야. 그러니까 conflict of interest라는 말을 할 때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렇지. 뜻이구나. 그래서 그러네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셀러하고 바이어가 암랭스 사이인가 아닌가 이것도 디스클로저 다 되게 돼 있고요. 그런 사이면은 서로 한국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랜더가. 옛날에 플로리다의 굉장한 갑부가 자기 딸한테 자기 집을 1불에 팔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법으로 가능한가? 그럼 정말 그 기사를 볼 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법으로 이게 가능한가? 팔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효력은 없지. 텍스 보고하는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외에는 뭐 줬다는데 뭐 그러니까 중요지 사실. 그렇지. 중요하지. 중요하지. 그거는 그냥 이슈가 되기 위해서 한번 해본 행동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말도 안 되는 헤드라인 짱짱하게.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손님이 있어요. 저 집은 골프장 안에 특시 집. 저 집은 7,000 스퀘어풋이라고 분명히 광고에 나왔어. 다 떴어. 요즘 다 보잖아. 근데 막상 딱 했더니 6,540이야. 나머지는 그럴 어디 수 갔어? 있어. 그래서 나보고 쟤네한테 돈을 깎아라. 그 맥센스 하죠. 바이어 같으면 집이 커야 되는데 줄어들었잖아. 그러면은 그런 소리 하실만 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들이 이게 이제 그 스퀘어풋이 이렇게 광고에 나오기까지는 그 셀러 쪽 에이전트가 리스팅을 딱 올릴 때 인풋을 다 하거든요. 중요한 내용들을. 이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는 텍스 레코드 자료가 자동으로 팝업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집은 7,000 스퀘어풋으로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는 거야. 그럼 세금 많이 받으려고 카운트에서 일부러 했을 리는 없잖아. 입력했을 때 텍스 레코드에서 팝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새 집 같은 경우는 빌더가 야 니네 집 이 스퀘어풋이 7,000이야 해가지고 빌더가 알려준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서류에 뭐 받아놓은 게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이 집을 사기 전에 감정을 했다면
감정서에도 그 정확한 스퀘어풋이 나와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그 소스들은 되게 다양해. 아무렇게나 안 집어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팝업되는 텍스트 레코드에 있는 스퀘어풋이 뜨고 에이전트가 봤을 때 이 집은 7천 아니야. 좀 못 돼. 그러면은 셀러한테 혹시 감정서가 있냐 확인을 좀 해서 좀 디테일한 에이전트 같으면 그렇게 집어넣을 거고 아니면 또 뭐 빌더한테 뭐 그 플로어 플랜 받아놓은 거 있냐 그래서 디멘전을 좀 확인하고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스퀘어풋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거의 우리 집도 뭐 찾는 데마다 스퀘어풋이 달라. 어떤 놈이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스퀘어풋이 딱 있는데 베이스만 이제 다 피니시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간 거는 그 스퀘어풋이 다 뜨고 어떤 건 요거만 뜨고 그런 경우도. 근데 그거 자체도 좀 다르고. 아까 조이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등록해놓고 그럴 수도 있네. 세금 내야 되는 데는 좀 적게 등록해놓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클로징한 손님이 좀 큰 집을 샀는데 그 저기 스퀘어풋이 감정을 했더니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래서 값을 올려줘야 돼 이 소리는 안 하시. 그래서 내가 바꾸시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세금 적게 세금,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 그때 바꾸시라. 지금 그냥 계시라. 뭐 얼마 큰 그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요즘은 집 가격이 스퀘어풋당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주고 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클레임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사실 에이전트들이 일하기에는 환경이 이제 그렇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땅을 살 때 보통 근데 땅은 좀 예민해. 땅은 딱 103 에이커면 103 에이커여야지 그 지적도 서베이를 다 했는데 103이 안 돼? 그럼 열받아 해요. 땅은 건물이 없고 땅만 있는 걸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러면 땅을 보통 사고 팔 때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특별 조항을 뭐라고 써요. 이제 내가 만약 바이어 에이전트면 이걸 서베이를 했는데 만약에 이 에이커리지가 안 나오면은 가격을 에이커당 얼마씩 깎는다. 그 조항을 넣거든요. 이제 만약에 집인 경우에 그게 그렇게 예민하고 중요한 팩트면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그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셀러는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겠죠. 애를 쓰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 per square foot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이어들의 디맨드가 조금 그런 걸로 이제 좀 올라간 게 있고요. 그런데 감정하시는 분을 그러면은 그분이 내준 스퀘어 프레즈를 우리가 믿어야 돼? 아니면은 다른 거랑 다른 걸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봐야 돼. 보통 이제 우리가 은행 모기지 융자 받을 때 감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저 예를 들면 아주 롱타임 ago.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셀러는 난리지. 이게 왜 안 나와? 그러면은 바이어도 이제 이 집을 사야 되는데 안 나오면 세컨 오피니언을 해보자 그래. 응? 세컨 오피니언까지 가는 감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어떤 조건을 넣고 세컨 오피니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감정하시는 분을 보면은 그 자를 다 가지고 다녀서 그 전기로 이렇게 하는 바깥 거. 프리미러를 다 재고 안에도 다 재고. 안에도 다 재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 신뢰가 가는 게 사실 감정 리포트예요. 스퀘어 프레즈. 그래서 항상 집 팔 때 셀러한테 감정서 있으시냐고 달라고 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보통 넣고 이제 집을 클로징 하시는 바이어분들한테는 감정서 꼭 보관하시라고 나중에 팔 때 저한테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일 정확한 정보 같아요. 스퀘어 풋은. 그럼 어쨌든 감정하시는 분이 스퀘어 프레즈를 정확하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거를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카운트에 사실 부수는 감정하는 경우라고 거의 실질적인 인포메이션 자체는 우리한테 주어진 인포메이션은 감정가, 크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에 뭐 이게 플러드 존이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예, 플러드 존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서브 디비전 안에 있는 집들은 다 뭐 거기에 유니폼 되어 있고 comply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다 되니까 조닝이 다를 이유도 없고 다 그런데 그게 아닌 집인 그러니까 뭐 non subdivision인 경우에는 조닝에 안 맞게 뭔가를 하고 있다라든지 이러면은 이게 되게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그러면 이거 어프레이저를 하는데 요새는 다 서브디비전이 있으니까 서브디비전에 있는 그 HOA rules and regulations, covenants가 있잖아. 그것도 그 사람이 어떻게 다 그러니까 어프레이저를 하는 차원에서 속해질 수 있잖아. 거기 common area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궁금할 것 같아. 이 감정서 안에 HOA가 있나 없나 다 표시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HOA fee가 1년에 얼마인지도 다 표시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HOA의 분위기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 area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currently 나와 있는 마켓에 있는 리스팅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레인지, 프라이스 레인지에 몇 채가 나와 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12개월 안에 몇 채가 팔렸고 데이트 오브 마켓이 며칠이었다 평균. 이것까지 거기 다 다 나와. 아 읽어볼 걸. 재미있네.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와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 동네가 서플라이 디맨드 차원에서 서플라이가 많냐 디맨드가 많냐 밸런스냐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냐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냐 서벌반이냐 루럴이냐 이런 것까지 다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다 그러니까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아니 근데 정말 가격만 보고 그냥 쓱 넘어갔었거든. 그럼 집 살 때 너무 정신없잖아. 아 너무 많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안 근데 보게 되지. 머니돈나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탐구적이고 그렇게 지적이 다들 진짜 탐구적이셔. 탐구적이야? 탐구적이면서 되게 지적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보시고는 이제 정말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덩달아서 난 너무 해피한 거지. 이런 분들이 우리 클라이언트야. 뭐 이런 어떤 대답해 주면서도 근데 이제 또 손님들이 그래요. 저에게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참 머니돈나의 힘이 대단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말이야. 갑자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지금 살려고 하는 집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컨트랙을 이 집이 얼마 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셀러가 컨트리뷰션을 뭐 $10,000을 준다. 주기로 했다는 컨트랙에 딱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게 과한 돈인지 아닌지도 여기에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래서 헷갈리는 게 자 이제 웃돈을 주고 집을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감정가는 50만 불이 나왔는데 5만 불을 더 주고 샀다고 쳐봐봐. 그러면은 이 집은 사실 55만 불에 주고 샀는데 감정은 50만 불이야. 그러면 융자는 어떻게 나와? 융자는 50만 불에 한해서만 나오지. 그럼 5만 불은 어떻게 해? 5만 불은 사는 사람 마음이지. 그치. 근데 사실 우리 그 팬데믹 때. 서프라임 지나갈 때는 반대였지. 반대여가지고 사실 그때 양심상 못해서 그만두신 어프레이저도 되게 많으시지. 아니 근데 생각하면 그때는 집이 50만 불짜리인데 20만 불에 산다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 서프라임 오기 전에. 바로 전에. 바로 전에가 20만 불짜리를 50만 불에 한 거지. 그때 문제가 좀 많았지. 그것 때문에 꼬꾸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진짜 이 fair market value라는 이 말이 딱 그 감정에 있어서는 정도예요. 근데 sometime max value를 얘기한단 말이야. 융자로. 맥스 밸류 플러스 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사기지. 그게 그렇게 돼서 이슈가 서프라임이 됐던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컨트랙 자체에 하자는 없는가도 이 감정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은 바이어가 10% 이상 다운하면 셀러나 어떤 렌더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리밋이 있어. 얼마까지 클로징 코스트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있어요. 보통 50% 이상 다운하면 6%까지 받을 수 있어. 맥스로.
그다음에 5%면은 3%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거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그다음에 이 동네에 팔린 트랜잭션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가격은 얼마에 클로징 코스트를 얼마씩 받았어. 그럼 평균 받은 클로징 코스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3%까지는 티피컬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까까진 재밌었는데. 보통 이거를 설명을 그 부동산 분들이 더 잘해주시지. 리얼 그 어프레이저가 설명을 한다기보다. 네, 왜냐면 어프레이저가 그런 리포팅을 내 생각에 쓰는 이유는 렌더를 위해서 쓰는 거지. 맞아. 우리를 위해서 떴다기보다. 맞아. 결국 은행이 자기네가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지. 자세히 써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써놓으면 렌더는 다 늘 보는 그렇지. 리포트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그치. 아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바이어가 감정사를 만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셀러도 감정사를 안 만나야 맞는 거고요. 감정사는 그냥 자유롭게 independently 가서 자기의 일만 하고 이 리포트만 쓰면 되는 직업이거든요. 인바이스를 하기도 하니까. 나 가도 돼? 그러면 오지 마. 그러지는 않잖아. 그거는 그래. 예,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셀러 에이전트면 이 셀러가 이 집에서 이제 리노베이션 또는 임프루먼을 한 게 있어. 그러면 리스트를 쫙 써. 뭐 예를 들어서 백포치 만드는데 2만 불 썼고, 뭐 HVAC 가는데 1만 불 썼고 이렇게 쭉 최근에 한 리스트업을 딱 해가지고 어프레이저리 오면은 주고 갈 때가 있지. 이런 업그레이드가 이 집에 되어 있어. 혹시 미스할까봐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뭐 가서 사사건건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 아직도 아까 서브젝트에서 못 넘어가고 있거든. 뭐냐면은 그래 그럼 50만 불짜리 집을 5만 불을 캐시로 더 준다 그래서 55만 불에 했어. 근데 아까 왜냐면 조이스가 중간에 그래서 옛날에 양심상 그만둔 어프라이저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 55만 불에 써주세요 그러면 써줬다는 뜻이야? 그렇진 않아? 그 전에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실제적인 마켓 밸류는 30만 불인데 론을 50만 불 받게 하느라고 50만 불이라고 써준 거지. 그럼 지금 이거랑 같은 거잖아. 내가 말하는 게. 근데 여기는 요새는 그렇게는 안 하고 50만 불이라 그냥 써주는 거지. 근데 컨트랙을 할 때 나 50만 불인 걸 알아. 그렇지만 마켓이 이래서 내가 5만 불 더 낼 거야. 그렇게 되니까 론 어마운트는 50만 불 이상 넘어가지 않지만 내 생돈을 주고 사도 알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프라임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그 웃돈을 얹어서 어프레이저를 해줬기 때문에도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고 현재는 그런 걸 아예 못하게 돼 있다. 아니 아예 예전에도 사실은 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프레이저가 만의 잘못은 아니고 사실은 그거를 다 드라이브 한 거가 은행들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알고서도 눈을 감아준 거가 사실은 맞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어프레이저들은 이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싸워서 다 지고 다 놓고 나가. 왜냐하면 다른 어프레이저들이 내가 해줄게 이런 거. 그렇지.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그렇게 된 거고 요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진 않겠죠. 항상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요새는 그 비싸게 주는 거를 알고서 주는 게 더 많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올라가는 마켓이었기 때문에 so far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약간 그게 좀 높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방 올라버리면은 그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눈에 띄거나 퀘스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서프라임 전에도 누구도 퀘스천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5만 불, 10만 불을 주고 집을 돈을 더 주고 샀으면 은행에서는 50만 불까지 융자를 해주고 내가 그 돈을 결국은 60만 불짜리가 될 거야 하면서 10만 불을 더 주고 샀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집이 뭐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다른 거는 그때는 감정가를 높여서 융자를 더 많이 해준 거고 그렇지. 지금은 정가의 융자는 하고 바이어가 원하면 자기 돈을 더 얻는 거니까. 결국 은행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서 은행이 책임을 지고 은행이 무너지는 상태가 됐다면 은행이 이제는 못 무너지지. 나는 이제 너 손에 안 한 번 해봤잖아. 근데 걔네는 그때도 안 무너졌고 걔네가 드라이브 한 거라니까.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다 이제 우리가 집 털고 나가면 뭐 어떡하겠어 그거를 서프라임으로 그래서 결국 은행도 손해를 보는 거지. 이게 뭐 어떡하겠어. 그 집 20만 불에 팔아야 되고 10만 불에 팔아서 어쨌든 보존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요놈들이 그걸 해보고 나서 집값이 실제로는 60만 불에 거래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50만 불로 해놓고 10만 불은 캐시를 어디서 마련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그거는 우리 컨슈머가 이번에는 드라이브를 하는 거지 사실. 알고 하는 거니까 컨슈머가 드라이브 하는 거고 나 돈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은행은 항상 자기네 거를 챙기고 있고 사실 그때도 이렇게 해서 다 mortgage security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팔았고. 아니 내가 그러니까 그 페어마켓 밸류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은 10만 불씩 더 주고 산다면 페어마켓 밸류 자체가 10만 불이 더 높은 상태로 돼야 되는데 그걸 높여놓으면 또 거기다 5만 불을 더 내라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어마켓 밸류는 감정사가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컨슈머는 거기에 더 버블을 자기네들이 더 크리에이트 하는 거지. 참네. 근데 사실 그 버블을 크리에이트 했어. 근데 그 다음 집을 팔 때는 그게 버블이 아닌 거잖아, 더 이상. 그게 fair 올라 market 있으니까 value가 되는 거라고. 이벤츄얼리 올라가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지,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그렇지, 이게 떨어지면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가고 뭐 망해요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상투 잡았어요 소리 하는 거지. 그거 알아? 한국말로 상투 잡았어요? 꼭대기 피크. 맨 꼭대기 피크에 자기가 사고 그 다음부터는 내려간다는 뜻이야. 자기가 상투 잡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대한 거, 동네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땅도 중요해요. 아까 말했지만 뭐 해저드한 어떤 이슈가 있거나 뭐 쓰레기 매립. 그렇지. 아니면 이거 완전 네거티브인 거지 이런 거. 옛날에 늪 이런데 플로리다에 그렇게 판 사람들 있어. 그게 이제 플러드 존인가 아닌가 그 확인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 안에 유틸리티도 다 들어오는 집인가 아니면 뚫어야 되는 집인가 세프틱인가 퍼블릭 수원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번이 첫 번째 감정하는 게 아니라면 그 전 감정서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게 있고 그렇다고 보통 집을 팔고 살 때 바이어가 셀러가 가지고 있는 어프레이저 리포트를 보자고 하진 않잖아. 모르지.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감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임프루먼이에요. 이 집에 뭐가 더해졌나 오리지널 컨디션에서 뭐 윈도우를 새로 다 갈았다 그러면 엄청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임프루먼이 뭐가 된다. 하다못해 집 앞에 예를 들어서 그런 집 있잖아요. 집 앞에 이렇게 처마가 없어. 어떤 집은. 처마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감정서에 보면. 그리고 뒤에 펜스가 되어 있으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백포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베이스먼이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지. 전체적으로 위에 1, 2층은 3,000 스퀘어풋이야. 그리고 밑에 지하가 1,500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합쳐서 4,500이라고 할 수 있지. 다 꾸며졌으면. 보통 꾸며지면 스퀘어풋 안에 들어가요. 전체. 안 꾸며지면 위에만 들어가고요. 근데 지하를 꾸몄어. 그 4,500 스퀘어풋이야. 그러면 그 4,500이 전체를 다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를 똑같이 보느냐 안 그래요. 그렇지. 지하는 그렇겠지. 지하대로 다르게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꼭 그거를 이제 같이 보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집과 유사한 similar house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더하고 빼기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반경 3마일 안에 그런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비교 대상을 보통 한 6개 정도로 뽑아서 이 리포트에 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충분히 있으면 좋은데 3마일이 다 내 땅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없으면 좀 5마일까지 뻗어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있어요. 학구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게 되게 그 홀이야 내가 보기에는. 집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는 학군을 보고 많이 산다고 봤을 때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감정서를 봤는데 30024야. 그럼 다 수완이거든요. 근데 수완이가 고넷 수완이가 있고 폴셋 수완이가 있다고요. 딱 섞어놨어. 카운티도 다르고 학군도 다른데 피컴프로 들어가 있는 거야. 컴패러블 홈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따질 수는 있는데 감정선 안 바꿔줘요. 그냥 우리는 학교에는 학군에는 상관없이 그냥 그 거기에서 거리 이렇게 원으로 삥 돌아가지고 3마일 radius 안에 있는 집을 고르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도 좀 그거는 어느 정도 페어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zip 코드가 보통은 지금 거기는 되게 300 이상은 스페셜한 케이스지만 보통 그 zip 코드 안에 그 카운티 그러니까 하나마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 zip 코드하고 그 comparable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 로케이션 안에 어쩌면 그 학교들 때문에 inflated 된 프라이스가 다 포함됐다고 볼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면서 감정하시는 분이 자기가 왜 이 가격을 산정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이렇게 또 글로 써놓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마크업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fair market valu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영향력 없이 철저하게 independently 나는 이 집을 이렇게 value했다. 그게 이제 이 리포트가 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고 렌더가 원하는 게 또 그거고. 근데 아까 이제 그 집을 얼마나 임프루브를 했느냐도 이게 조건이 된다고 얘기할 때 사실 폴치라든가 뭐 처마라든가 그러니까 캐노피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보통은 우리가 뭐 카스메틱 체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쳐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카스메틱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펑셔널이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기계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카스메틱이라고 하면 보기 좋게 하는 건데 그래도 스틸 뭐 캐비넷이라든지 카운터탑, 플로링 뭐 이런 거는 항상 업그레이드로 쳐요. 그렇지. 그런 건 들어가고 그 대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할 때 우리 한국 분들이 좀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 컬브 어필을 되게 못해요. 컬브 어필. 딱 집을 딱 봤을 때 외관, appearance에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거지. 근데 그것도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에.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막 당신의 테이스트로 굉장히 극대화해서 집을 뭘 해놔. 무슨 말인지 딱 알겠다. 극대화해서 막 뭘 해놔. 근데 그건 못 뽑아 다 그렇게. 그게 여기에 다 안 나와.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거라지 도어는 고장이 났는데 그건 안 고치고 딴 거를 화려하게 했다. 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펑셔널리는 집이 제대로 워킹하면서 basically 하면서 조금의 약간 그 커스메틱한 보기 좋게 꾸민 건 괜찮은데 이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FHA 론하고 VA 론은 그 가버먼에서 보증하는 융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감정은 되게 디테일해요. 더 하다못해 카펫이 울어. 링클드 카펫 있잖아. 그거는 가다가 엎어질 수 있잖아. 그런 거는 FHA에 걸려요. 그런 거가 못하는데 왜 또 그딴 열심히 보고 달리야. 아니, 우리 대중을 보호해야 하잖아. 소시민을 보호해야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뭐 드리핑하는 그 파시시 드리핑하고 있다 이런 것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펑셔널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사 갈 때 사람들이 이제 너무 화려한 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가구를 잘 배치해 놓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전등 갓을 아주 품위 있는 거로 해 놓고 근데 내가 들어갈 때는 깡통에 들어가는 거다. 그거를 신경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을 할 때 드래퍼리라든가 감정사도 뭐 이제 그 정말 비싼 그 전등을 달아놨든가 챈들리에 그런 거 있잖아. 멋진 거.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감정? 뛰어간다고 돼 있으면 뛰어간다고 돼 있으면 그러니까 컨트랙 상에 뛰어간다고 돼 있으면 거기에 감정의 포함을 아예 안 시키지만 그런 게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렇지. 그러면 그것도 그렇지. 어느 정도는 홀딩은 다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손님들이 이 지하실을 이렇게 꾸미면 이게 집 가격에 다 뽑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필요하면 피니시해서 인조이 하시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잘 팔면 되는 거지. 그걸 10만 불 들여서 뭐 바까지 넣고 막 화려하게 꾸몄는데 그 돈을 다 뽑지는 못하실 거예요. 하다못해 파이어플레이스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 리포트에 보면은 이 감정사가 더하기 빼기를 뭐는 얼마씩 계산을 하고 뭐는 화장실 개수 뭐 이런 거를 다 여기다가 써놔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 comparable property를 가지고 왜 이 가격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고 왜 근거가 또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감정서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게 아니라 되게 디테일한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40페이지, 50페이지 되겠네. 그렇게까지 다 그럼. 쓰려면. 사진도 찍어놓고 그러죠. 집 사진, 내부 사진 다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감정서에 사인 딱 들어가고. 하여튼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3, 40년 뭐 산 사람들이고 지금 1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미국 시스템, 특히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훨씬 사는 게 편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돈돈거린다고 머니 돈나가 아니고 나는 아줌마. 돈이 아니에요. 머니는 돈이잖아. 머니는 돈이지. 돈. 아니 나는 그러니까 머니에다가 또 돈이 나오니까 그러나? 아,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구나. 돈 한다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돈나는 이제 그 마다나 할 때의 그 돈나 우리가 미세스라고 표현을 하시죠. 저희 중에는 할머니도 있어요. 할머니도 미세스예요. 오늘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집을 여러 번 거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서에 가격만 딱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것을 볼 걸 그랬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약에 집을 거래한다면 꼭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지식과 상식이 쑥쑥 늘어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